새벽 위로. 삼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강가에 모인 그들은 참 이상한 모습을 했다. 깃털이 젖어 물에 끌려 내려앉은 새들, 털이 몸에 달라붙은 젖은 동물들이 서 있었고 모두 참으로 기분이 나쁘고 불편해 보였다. 그들이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말릴지였다. 그들은 의논을 거쳐 얼마 후엔 앨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얘기하며 자연스러워졌다. 사실 그녀는 앵무새와 긴 논쟁을 벌였는데 앵무새는 결국 화를 내며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잘 알지 라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앨리스는 앵무새의 나이를 몰라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앵무새는 그의 나이를 말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다. 마침내 그들 중 권위 있는 쥐가 모두 앉아주세요. 제 말을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금방 말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외쳤다. 그들은 모두 중앙에 있는 쥐를 둘러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그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빨리 말리지 않으면 감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쥐는 중요한 듯이 말했다. 모두 준비됐나요? 이건 내가 아는 가장 건조한 이야기예요. 부디 모두 침묵해주세요. 교황의 후원을 받았던 정복자 윌리엄은 마침 지도자를 원하던 영국인들의 항복을 쉽게 받아냈고 결국엔 왕위에 오르며 영국을 정복했다. 머시아와 노선브리아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 앵무새가 몸을 떨며 말했다. 실례지만 누가 말한 거예요? 생쥐는 기분이 나빴지만 공손하게 물었다. 전 아니에요. 앵무새가 서둘러 말했다.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생쥐가 말했다. 자, 이어서 말할게요. 머시아와 노선브리아의 백작인 에드윈과 모카가 그를 위해 일어났으며 심지어 애국적인 칸터베리 대주교 스팅카드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오리가 물었다. 그것을 판단했어요. 생쥐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요. 물건을 찾을 때 그것이라는 말은 잘 알지만 대주교가 무엇을 찾았는지가 문제예요. 오리가 말했다. 생쥐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이죠. 에드거 에슬링과 함께 윌리엄을 맞이하고 왕위를 제안하기 위해 나선 칸터베리 대주교 스팅칸드는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절제된 행동을 보였지만 그의 노르만인들의 거만함 때문에
이제 좀 어때요? 생쥐는 말했다. 젖어 있어요. 전혀 마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앨리스가 우울한 톤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조롱스럽게 말하며 일어서는 도도새가 말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회의를 휴회하도록 제안합니다.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그 긴 단어들 절반은 모르겠어요. 더구나 당신도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에 독수리새는 웃음을 감추려 머리를 숙였고 다른 새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제가 말하려던 건 우리가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예요. 불쾌한 어조로 도도새가 말했다. 코커스 경주가 뭐죠? 앨리스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도도새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길 기다리며 멈췄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추운 겨울이 되면 해보고 싶을 테니. 도도새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했다. 우선 원 모양으로 경주로를 표시하고 정확한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동물들은 구간마다 자리를 잡았다. 하나, 둘, 셋, 출발 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할 때 시작하고 원할 때 멈췄다. 그러다 보니 경주가 끝났는지 알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30분 정도 달려 젖은 몸이 말랐을 때 도도새가 갑자기 끝났어요 라고 외쳤고 동물들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누가 이겼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많이 생각해 봐야겠군요. 도도새는 말했고 나머지 새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는 모두가 이겼고 모두에게 상을 줘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상을 주나요? 다수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녀죠, 물론. 도도새는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켰고 모두가 앨리스의 주변으로 모여 소리 질렀다. 상을 줘, 상을 줘.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절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탕 상자를 꺼내 상으로 나눠주었다. 한 사람당 하나씩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도 상을 받아야죠. 쥐가 말했다. 물론이죠. 도도새는 매우 엄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주머니에 또 뭐가 있나요? 그는 앨리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바느질 바늘 하나뿐이에요. 앨리스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거 좀 줘봐요. 도도새는 말했다. 그러자 동물들은 다시 앨리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도도새는 엄숙한 태도로 바느질 바늘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우아한 바늘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짧은 연설을 마치자 모두 다 함성을 질렀다. 앨리스는 이 모든 일이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모두가 엄중한 표정을 하고 있어 웃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말할 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받았다. 그 후 다들 사탕을 먹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큰 동물들은 사탕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불평했고, 작은 동물들은 목에 걸려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마침내 모두 다 먹고 한 줄로 앉아 다시 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약속했죠? 라고 앨리스가 물었다. 그리고 고양이와 개를 왜 싫어하는지도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조금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저의 이야기는 길고 슬픈 이야기예요. 라며 쥐가 앨리스에게 돌아서서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긴 꼬리는 가지고 있네요. 앨리스는 놀라며 쥐의 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왜 슬픈 이야기라고 부르시나요? 그녀는 쥐가 말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계속 생각했다. 그래서 쥐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이러했다. 화가 난 개가 생쥐에게 말했다. 집에서 생쥐와 마주친 개가 같이 법정에 가자. 나는 널 고소할 거야. 어서. 거부해도 소용없어. 우린 재판을 해야만 해. 오늘 아침에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 생쥐도 화가 난 개에게 말했다. 그런 재판이라니. 배시몬도 판사도 없는 재판을 하느라 삶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내가 판사를 할 거고 내가 배시몬을 할 거야. 늙고 교활하고 무서운 개가 말했다. 내가 재판을 도맡아 할 거고 너를 사형에 처하게 할 거야. 제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생쥐가 앨리스에게 엄격하게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꼬리가 5번 감길 정도로 길다고요? 앨리스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쥐가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꼬리에 매듭이 묶였구나.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던 앨리스가 안타깝게 말했다. 제가 풀어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쥐가 일어나 걸어 나갔다. 그런 허튼 소리를 해서 저를 모욕하다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쉽게 화를 내요. 당신도 알지 않나요?
생쥐는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끝내주세요. 앨리스도 다른 동물들도 네 제발요 라는 합창을 이어갔지만 생쥐는 가만히 머리를 흔들곤 좀 더 빠르게 걸어갔다. 저렇게 가버리다니 안타까워요. 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앵무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를 듣던 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딸에게 말했다. 내 사랑스러운 딸, 절대로 흥분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교훈이 되길 바란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젊은 개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굴처럼 조용하게 있을 순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 고양이 다이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녀가 금방 생쥐를 잡아올 텐데. 앨리스는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지만 크게 외쳤다. 그 다이나가 누구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앵무새의 말에 앨리스는 그녀의 애완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대답했다. 다이나는 우리 집 고양이에요. 생쥐를 잡는데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새를 보면 한 번에 잡아먹어버리더라고요. 앨리스의 말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다. 새들 중 일부는 곧장 떠나갔다. 늙은 까치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감싸며 말했다. 저는 집으로 가야겠어요. 밤 공기는 제 목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카나리아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자야 할 시간이에요. 모두 침대로 가요. 라고 외쳤다. 여러 가지 핑계로 모두 떠나가고 앨리스는 곧 혼자 남게 되었다. 다이나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앨리스는 우울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양이라고 확신해요. 내 사랑스러운 다이나, 나는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우 쓸쓸했고 풀이 죽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먼 거리에서 발소리가 살짝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기대감을 품으며 눈을 떴다. 생쥐가 마음을 바꾸고 그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줄 수 있기를